네. 저희가 2003년 5월에 첫 만남 영상을 지금 앞에서 발제 때 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임기 내내 부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땠을까요?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둘이 1946년 동갑내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8번을 만났는데요. 양자회담으로 4번, 그리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짬을 내서 4번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골프 회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네. 참여정수 인사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는 회담을 하고 나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밝혔다고 좋은 인연을 강조했다고 밝혔고요.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자서전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2009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슬픔에 빠졌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또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2003년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그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I found the president to be an easy man to talk to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지맨을 네티즌이 딱 꼭 골라서 이게 좀 얘기하기 만만한 상대, 좀 쉬운 상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만만한 상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 편안한 상대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편안한 상대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께선 항상 부시 전 대통령의 지적 능력,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감탄했다면서 짚어야 할 건 반드시 짚고 전략적 사고의 핵심을 놓치는 법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좋은 카운터파트로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 아까 강 의원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싶으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에 한미 외교 관계 그리고 두 대통령의 관계 그때 네. 당시에 바라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우선 특판 시절에는요, 매일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예. 터지면 큽니다. 무조건 둘이 충돌한 게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기 때문에 강대강이니까. 강대강이고요. 오늘 뭐 파병 놓고 충돌, 뭐 북핵 놓고 충돌, 동맹 놓고 충돌, 뭐 충돌이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다 지나가면 다 좋은 친구지만은 그 당시 세게 싸웠어요. 2005년에 대표적으로 그때 지금 송민순 외교부 장관, 당시 네. 이제 안보실장인데 이제 부시 대통령 한번 만나셔야 될 타임입니다 했더니 나 그 사람 안 만나요. 왜요? 만나게만 하면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날 갈구요? 그랬어요. 그 경상도 표현으로 나 자꾸 싫은데 나 싫어하는 일 시키지 말라 해서 갈구요 표현까지 쓰면서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미국은 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고 네. 우리는 좀 외교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설득을 했더니 그래도 노 대통령이 정말 귀찮지만은 내 만나겠다. 저는 노 대통령이 그게 참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되게 붙었어요. 붙은 얘기가 이겁니다. 북한 너무 궁지임 널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압박만 해서 되느냐 좀 이렇게 좀 우리 대화도 네. 하고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부시가 지금 북한이 위조 달러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한국에서 한국 돈을 위조를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도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일을 아예 철학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맞다고. 나 싫은 거 싫다고 하지 나 둘러대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우리 노 대통령은 굿캅, 나 배드캅. 자, 이 정도 대화가 나왔으면요.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이 정도로 싸웠어요. 네, 그게 송민순 전 장관의 자서전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내용인가요? 있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까 저 추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였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이 네. 지금 보면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는기만 해서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와 맞서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옳은 걸 얘기하는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걸 참 느끼게 돼요. 네, 저희가 사실 어제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지향점이었던 국민 통합, 동서 화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그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혹은 기억하고 계신 사건들이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네, 그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 이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추진했을 당시의 일이 기억나고요. 네. 처음에는 뭐
500명 정도만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추가로 또 그 인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기억들이 전 남아 있습니다. 네, 두 차례 이라크 파병 결정 네. 문제를 얘기하셨던 거고. 네, 또 한미 FTA 체결에 꺼내서도 꼭 짚어야 할 사항인데요.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협상 끝에 8번에 거친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FTA입니다. 당시에 그 이라크 파병과 비슷하게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고 공격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결국 국익을 포기하는 체결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보니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체결로 인해서 GDP도 올라갔고 일자리도 많이 생산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나 산업부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지금 EU나 일본처럼 네. 미국의 무역 협상 압박을 좀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잘한 협상이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이런 것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진보 진영으로부터 반대받았던 네. 거거든요. 중대한 반대가 네, 있었죠. 그건 엄청 반대했고, 그게 오히려 두 참 분 다 그때 반대하셨을 네, 거고. 그 희한한 적이었는데 네. 아까 사진에 나왔던 걸 보면요, 그 중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많아요. 그럼요. 거기 있었던 청와대에서도 사람들. 뛰어나가서 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건 대단한 저렇게 결단입니다. 추진했다 하는 걸 네. 참 알 수 있어요. 오늘 부시 보면. 대통령이 언급하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외교적인 정책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북핵 문제에 관한 육자 회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육자 회담이 맨 처음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양자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북한은 목마르게 양자 회담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당시 북한을 믿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끼워들어서 3자를 한다, 일본을 끼워들어서 4자, 5자 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까지 넣어서 그럼 6자로 가자 이래갖고서 이제 육자 회담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제일 역시 의미가 있는 거는 부시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해가지고 네. 아마 북핵 협상 사상 거의 최초이자 최후로 현재까지 다자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때 사실 모든 원칙이 다 확립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 협정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핵무장을 계속 추진하면서 일이 계속 어그러지고 있는데 하여간 그 육자 회담이라는 체제 그리고 네. 9.19 공동성명을 끌어낸 거는 우리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부시 정부의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업적이다 생각합니다. 네.